가족당 주택이 한 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신고도 안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겁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올린 영상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양도세 비과세 되는 내용 중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동거복량,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은 1년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전입요건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그리고 또 가액은 9억까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이 요건 중에서 대수롭게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1세대의 개념이 있어요. 보통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일 때 보통 가족당 주택이 한 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신고도 안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서 세금이 이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금이 추징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거든요. 그러면 자진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금 추징되는 가산세에다가 부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슈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 지방세법에 대한 1세대 개념을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지방세법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면서 지방세법도 1세대의 개념이 국세를 준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88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용어나 정의의 흐름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좀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도 소득세법을 거의 다 준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의 정의라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보통 거주자는 국적하고는 상관없어요.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보면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안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일시태거자까지, 요렇게 이제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단 소득세법의 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거기에는 이제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태거자, 우리가 보통 치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라든지 근무상 또는 사업의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태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군인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도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의 현황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시태거한 사람까지 포함이고, 1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수나든지 비과세 규정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위장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세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 배우자하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이게 되면 요거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위정 이혼을 한 사람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무당국에서는 이 내용까지도 잘 체크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정 이혼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금을 추징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실구주를 달리 해야지만 나중에 세금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의 정의 안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제법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기준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버지, 또 시누이 사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 거주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합니다.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식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거고요.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형수라든지 제수, 형부, 제부, 매형, 매제, 동서 이런 사람들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주택수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1세대를 꾸리게 되겠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만약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가 결혼해 1세대를 꾸렸는데 사망을 하거나 이혼한 경우, 혼자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혼한 경우도 혼자가 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사망해도 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100분의 40,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175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40% 70만 원이거든요. 요게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서 주택수를 나누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별도 세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든지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특히나 30세 미만의 어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세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은 1세대에 대한 실사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